네, 안녕하세요.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15분 쉬고 제가 지역에서 오늘 앞에 김영현 원장님의 이야기들을 들으셨고, 저는 기본적으로 칠곡 인문학 마을 중심으로 어떻게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 관계를 만들어 가고 계신지를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랜스파머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유미라고 하고요. 칠곡 인문학 마을에서 7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다 주민분들이, 활동가분들이, 시민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 저는 그 활동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조금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칠곡 인문학 마을 안에서 어떤 문화적 관계와 연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칠곡 인문학 마을은 삶의 학교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서로가 서로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가르침이 되어주고 지혜를 전수하는 어떤 삶의 학교, 칠곡 인문학 마을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칠곡이라고 하는 도시가 영천하고 조금 비슷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칠곡 인문학 마을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칠곡 인문학 마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은 영천에 계신 시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구와 구미 사이에 있는 그런 작은 중소도시입니다. 그래서 대구와 구미라는 어떤 대도시 사이에 인접해 있고, 칠곡이라고 하는 농촌 이미지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지금 현재 43세 정도로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대구와 인접해 있는 또는 구미와 인접해 있는 공단의 노동자들이 이주를 해온 어떤 노동을 위해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계시고, 그리고 기존의 농촌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농촌 사회, 그리고 외관에 미군 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나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여성분들이 어떤 농촌 사회의 이웃들로 함께 하면서 굉장히 사회 문화적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는 그런 도시였고, 그런 도시 안에서 기존의 어떤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나 문화적 정책들의 좀 변화,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의 이웃으로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출발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국비 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그 안에서는 어떤 작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칠곡은 칠곡 인문학 마을 사례를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외부에서 말씀드리면 칠곡은 잘하잖아, 칠곡 인문학 마을이 잘하고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제가 오늘의 흐름 안에서는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영천도 아마 평생학습이라는 정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이라는 어떠한 정책 사업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인문학 마을로 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주 노동자들을 품은 도시이기 때문에 평생학습대학이라는 2003년에 칠곡 평생학습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 사업을 시작했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는 평생학습 학점은행제를 시행을 하게 됐고, 이것들이 노동을 위해서 이주해온 어떤 여성들이 학업의 욕구, 그리고 그 학위의 욕구들이 반영되면서 지역에서 평생학습대학이 굉장히 흥행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기서 배출된 어떤 지역의 인력들, 노인복지, 아동복지, 이러한 다양한 학위 수여자들이 지역 안에서 성인문예 교실이나 찾아가는 현장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 활동의 강사 인력 풀에 들어오면서 칠곡 인문학 마을 사업이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칠곡도 지금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칠곡 문화도시 사업 이전에는 칠곡 인문학 마을이 칠곡 문화정책 사업의 어떤 열매? 라는 저희가 단어를 썼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칠곡 인문학 마을 사업이 이제는 지역 문화의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결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칠곡 인문학 마을이라는 어떤 인문적 가치가
배경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현재 도시 개발의 어떤 전략 기초, 칠곡 인문이라는 브랜드가 문화도시, 농산어촌 개발 사업, 그리고 뭐 어떤 권역 사업, 도시 재생, 다양한 브랜드, 사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인문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계속 도시 개발의 어떤 베이스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칠곡 문화도시 사업에서 인문적 경험의 공유지 칠곡이라고 하면서 시민 스스로 경험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만들고 공유하는 도시, 개개인의 주체성과 다양한 삶의 무늬가 빛나는 칠곡이라는 어떤 그 사업명을 가지고 지금 문화도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삶의 무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문적 경험, 그리고 칠곡의 인문학 마을의 어떤 인문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로 확산하고 있는 과정, 들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삶의 무늬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요. 칠곡 인문학에서는 사실 인문은 그럴문이라고 사람 인자에 그럴문을 쓰는데 칠곡 인문학 마을에서는 사람 무늬 문자라고 이제 저희가 농담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의 무늬, 사람의 결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에 32개의 마을들이 사실은 각자의 어떤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각자 마을이 처해진 상황, 그리고 각자 마을의 필요에 따라서 인문 자원을 발굴하는 활동, 그리고 생활예술 활동을 같이 교류하는 활동, 그리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활동들, 이게 마을의 어떤 상황과 그 활동가들의 욕구,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칠곡 인문학 마을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9년 차이거든요. 9년 동안 쭉 진행을 해왔을 때 프로그램들을 조금 유형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공동체를 계속 관계들을 이어나가는 활동, 그리고 마을에서 가진 인문적 자원을 가지고 전통 문화를 같이 교류하고 전통 문화를 확산하는 과정들, 그리고 세대가 교류하는 과정,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활동,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환경에 처한 다양한 이웃들과의 관계, 뭐 인종, 국적, 그런 성별을 넘어서는 어떤 다양한 이웃들하고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할머님들이 생활예술가가 되는 어떤 생활예술 활동들로 유형이 조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마을들 사례가 크게는 전통 마을과 아파트 마을로 조금 나눠지는데요. 전통 마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요리 교실이나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야기 도서관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의 생애사를 이야기하는 과정, 그리고 적정기술 살림학교라고 해서 적정기술을 배우는 워크숍, 그리고 재생공예라고 해서 어르신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예 명장님들이 그 마을의 기술을 전수하는 활동들, 그리고 천황제 복원과 같은 어떤 전통문화 전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부터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시골 마을 같은 경우, 근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인문학 마을 사업이 다른 어떤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교육이랑 조금 다른 점은 그 기술을 지역 또는 주민들과 교류한다라는 지점에서, 그리고 내가 배운 활동들을 다시 지역이나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활용한다라는 지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금남일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여기는 사진을 거의 한 10년째 배우셨어요. 10년째 배우시면은 거의 프로 사진가 정도가 되시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배운 기술들을 마을이, 여기는 오이를 하고 있는 마을, 오이 작물을 하고 있는 마을인데, 나의 오이 작물들, 이웃들을 위해서 오이 작물 홍보물을 찍어준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진 동아리 활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재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지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요리 교실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아버지 요리 교실이 시작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이를 농사 짓는 마을인데, 오이는 보통 7, 8월에 휴농기를 가져요. 휴농기를 가질 때 오이 농사가 끝이 나면 이제 밭을 놓는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밭을 놓고 나면은 어떤 부녀 회원들이 이제 오이 농사도 끝났으니까 우리 놀러를 한번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부녀 회원분들이 못 간다 하시더래요.
왜 못 간다 하셨을까요? 네. 남편 밥 때문에 못 간다 하셨던 거예요. 근데 농촌의 부녀 회원이지만 농촌 부녀 회원분들 다 60이 너무 가까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60이 가까이 되셨으면 장성한 자녀분들이 30 뭐 가까이 되실 거예요. 근데 남편 자식들 30 가까이 키워놓고 뭐 출가시키고 했는데도 남편 때문에 1박 2일 여행을 못 간다라는 것에 우리 사업반장님께서 그러면 아버지들 다 같이 여기 와서 음식을 배워라. 이렇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요. 여기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밥 짓기, 라면 끓이기, 간식 만들기부터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쉬고 있지만 그 축제 음식도 만두나 잡채 이렇게 해서 축제 때 이 아버님들이 다 음식을 하는 것까지 작은 간식에서부터 이제는 잔치 음식까지 할 수 있도록 한 18년 정도 꾸준히 활동을 해오신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코 혹시 뭐 안동댁, 대구댁 있으세요? 안동댁, 대구댁 태코 문화가 농촌에는 아직 존재하는데 여기서도 그 한 활동가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기촌한 마을 주민들이 많은 마을이었습니다. 죽전일이라고 하는 기촌 세대가 많은 마을이었는데 기존의 어머니들이 이제 그 활동가분하고 굉장히 잘 지내셨어요. 그 활동가분들한테도 편하게 영자야 영자 이렇게 호명을 하면서 영자 영자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님이 영자를 부르시더니 영자 이제 너는 태코를 받으라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 태코 받기 싫어요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이 너무 많이 들어 보이고 나는 그냥 이름으로 불리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너희 태코를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마을 잔칫날 이제 막 가족들이 오잖아요. 마을 회관에. 근데 영자의 아들이 왔는데 영자의 아들이 3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30이 넘은 장성한 아들이 있는 영자는 어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 아들 앞에서 이 활동가분을 쉽게 영자야 영자야라고 부를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존대를 해주고 대접을 해줘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태코를 받으라 라고 해서 그날 마을에 기촌한 어떤 부녀 회원들 세대들 한 10분이 같이 태코를 받고 이제 남성분들도 이제 태코를 받으시거든요. 같이 태코를 받는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은 이 안동댁이신데요. 안동댁이라고 하는 게 이 호명하는 것이 그 태코라는 것 안에 어떤 좀 여성의 문화 뭐 이런 시대적 여성의 문화 뭐라고 보여질 수도 있었지만 이 마을 안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의 문화였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태코를 불러드리고 태코를 지어드리고 그리고 태코를 받으면 태코비를 내야 돼요. 그러면서 막걸리 한 잔을 이렇게 내는 그런 문화들로 계속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금남리 앞에 말씀드렸던 아버지 요리 교실이 흥행을 이제 같이 요리를 한번 배워보자라고 하면서 마을의 어르신들의 농산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다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문화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그 농산물을 구입하고 같이 그걸 활동을 우리끼리의 커뮤니티도 단단히 하고 그걸 다시 음식이라는 어떤 매개로 나누면서 이웃들과 소통하고 이런 구조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도농복합 도시고 아파트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7곡의 그 사회환경적 요소들을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20살 때 보통 노동을 위해서 지역에 오시고 그렇게 해서 한 5, 6년 정도 일을 하시고 그러다가 한 2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결혼을 하면서 그 일을 그만두시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을 놓고 아이를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키워놓고 나면 엄마들의 대부분 평균 연령이 한 35에서 40 정도 되는 엄마들, 이게 평균적으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시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35 정도가 됐을 때 나는 너무 빠른 젊은 경력 단절의 여성이 되는 그런 어떤 도시 안의 특성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마들이 같이 문화를 나누면서 바느질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3교대 아무래도 이제 그 공단 근처에 있다 보니까 3교대
근로 노동자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공동 육아를 시작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혼 이민자 여성분들이 함께 이제 요리를 배우거나 마을에 신문을 만들거나 하는 활동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공 아파트입니다. 그 휴먼시아 주공 아파트인데 여기서 활동하는 거는 그 신짜오 요리 교실이었어요. 신짜오가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였는데 요 아파트는 베트남 엄마들이 조금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었고 이 사업 반장님께서 베트남 엄마들이 조금 많더라. 근데 이분들이 뭔가 마을 활동이나 문구 활동의 결합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강사 아까 우리 김영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 강사로 호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베트남 음식 프로그램을 마을살이 프로그램으로 하고 이 엄마들이 강사가 돼서 베트남 국수나 반세오 이런 음식들 같이 해서 노인회관에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여기에 이제 여기 선생님들 다 베트남이 고향인 엄마들이셔요. 네.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봅니다. 네, 그 베트남이 그 고향인 엄마들이셨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자녀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자녀분들도 있는데 놀이터가 이렇게 같이 광장처럼 모여 있는 놀이터인데 한날은 그 어떤 여자애가 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근데 저희 엄마 여기 강사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어머니의 자녀분이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서로 교류가 되면서 축제 때도 이제 베트남 음식을 판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그리고 필리핀 엄마들이 아이들의 그 영어 교육을 위해서 영어 강사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재능들을 좀 교류하면서 그 역할들을 찾아가는 그런 마을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축제 이렇게 뒤에도 축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고 도시와 농촌들이 교류하는 활동으로 사실 농촌에는 남는 짜투리 땅 한두 평씩은 다 있잖아요. 근데 정작 농촌에 살고 있는 아파트 마을이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텃밭 하나를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있는 농촌의 사업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러면 여기 주말마다 와서 텃밭을 지어봐라라고 해서 마을 한 켠에 좀 땅을 나누면서 도시와 농촌 그리고 세대와 세대들이 좀 교류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 인문학 마을은 사실은 앞에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굉장히 다양한 구조들이 이 문학 마을 안에 들어와 있으면 32개의 마을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해왔던 평생학습 네트워크 그리고 평생학습 안에서 파생된 어떤 문화 동아리들 그리고 저희 같은 어떤 외부 협력단체 그리고 생활문화 동아리나 어떤 인문학 안에서 계속 파생되는 동아리들이 전체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함께 협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질문에 재단 이야기 조금 하셨는데 사실 칠곡 인문학 마을 칠곡에도 재단이 없고요. 칠곡 인문학 마을도 9년 동안 재단이나 또는 중간 지원 조직이 없이 외부의 협력 업체들과 같이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인문학 마을 협의체 그리고 외부 협력 그리고 칠곡군 이렇게 해서 3개 주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이 사업에 대한 방향과 이해를 합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인문학 마을 활동가 또한 굉장히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한 로드맵들이 좀 존재합니다. 마을 공동체 교육 그리고 활동가 그 인문의 가치, 공동체 가치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 그 멘토링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가 좀 도움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그 멘토 교육들을 하고 또 서로 어려움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수다 모임 이런 구조로 굉장히 그 32개 인문학 마을 활동가들 간의 관계나 연결성들을 조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문학이라는 어떤 중간 가치를 가지고 놓고 지역 안에서 아니면 대내적으로 어떤 확산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그램들
그 확산을 위한 어떤 연계 사업들도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그 기초가 이제 전국 대학생 인문학 활동이라고 하는 어떤 전국의 청년들이 칠곡에 와서 인문학 마을을 경험하고 인문학 마을에서 5박 6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마을 자원들을 발굴하는 그런 청년 협력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을 자체가 학교가 되는 사부작 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이렇게 사각의 강의실 안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손맛 기술 장인이 있는 곳이 요리 학교이고, 그리고 목수 기술 장인이 있는 곳이 목공 그 교실이다라는 취지 안에서 그 마을로 찾아가는 어떤 활동들 학교해서 사부작 학교라고 해서 인문학 같이, 그리고 모두 주민들이 강사가 될 수 있고 기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학교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 안에서 이렇게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축제는 사업이다기보다는 축제가 저는 관계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살아왔던 마을살이의 경험들이 축제 안에서 서로 교류가 되고, 그 축제 안에서 교류되었던 어떤 문화적 관계들이 다시 마을살이가 돼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들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컨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컨대 처음에는 이렇게 개별 마을들이 다 활동을 하셨어요. 개별 내 거 좀 자랑하는 방식, 내 거를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방식으로 개별 마을 축제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개별 마을 활동들의 한계와 좀 그 인력의 한계, 그리고 콘텐츠의 한계들이 사실 농촌 안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생활 권역형 관계의 축제들을 조금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에 제가 그 요리 교실 굉장히 모방이 많이 일어나서 마을의 아버지들이 요리 교실 하는 마을이 32개 중에 4개가 되는데요. 한날 축제, 권역 축제를 하는데 아버지들이 보통 축제라고 하면 내 프로그램을 내가 막 보여주고 싶고, 내 공연 중복 안 되게 음식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프로그램 들어가게 하고 싶고, 이런 좀 욕망들이 있으신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요리 프로그램을 아예 하는 마을들끼리 모여서 인문학 아버지들이 쏜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부추 전존을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비슷한 활동들끼리 좀 결합하는 어떤 축제 안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시기도 하고, 아이고. 요거는 어머니들, 80대 어머니들이세요. 마을에 사실 한수다 하시는 어머니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80대 어머니들인데, 이게 저도 조금 놀란 건데 80대 어머니들이 10대 미만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게 굉장히 옛날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할머니가 60대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80대의 어르신과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때 이 마을에 이제 한 이야기꾼들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뭐 요즘 고민이 뭐니 하고, 뭐 가위가위보 하면서 수수께끼 풀면서 사탕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세대들의 교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분 또한 참외농사 지으시는 분인데, 참외농사 짓다가 취미로 이렇게 신문지 재생공예를 하시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대학생 인문학 활동의 구술 작업을 하면서 발견된 자원이셨어요. 그 이후에 이분은 참외농사 지다가 그 이후에 이분은 이제 축제 때 이렇게 명장님이라고 호명되면서 축제 때 아이들에게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칠곡에서 유명한 좀 낙동강 세계평화 대축제에 이렇게 대문을 만드는 그런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술가분들, 지역 예술가분들이랑 아이들이랑 칠곡의 어떤 인문 자원들이 계속 결합해서 그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축제 때 그 상인들하고 지역 상권들하고도 계속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축제라고 하면은 국밥, 먹거리, 뭐 오뎅꼬치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 축제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기도 하거든요, 마을에서. 근데 이것들이 여기 아파트 마을인데 이쪽은 다 상가이고 이쪽은 체험 부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 축제에서는 부녀회가 음식은 전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러면 이 공간에 있는 이 상인들에게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보자, 같이 참여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고기마트에서 요날 재밌었던 거는 고기 마을에서도 호떡 그 오뎅 꼬치 판매하고, 여기 햄버거 집에서도 떡볶이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 앞에 있는 상가들이 축제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인문학마을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인문학마을도 개별 마을로 활동을 많이 했고, 나의 마을 성장이 우선이었고, 내 마을이 조금 더 재밌는 거, 조금 더 멋진 거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경쟁 관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한 10년 정도 지속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을 간의 격차들이 존재하였고, 마을 안에서도 빈부격차 같은 형태로 하드웨어나 인적 자원이나 활동의 경험의 자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차이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 9년차 마을과 1년차 마을들의 어떤 격차, 경험의 격차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인문학 마을 안에서도 어떠한 새로운 구조들이 조금 필요하였고, 그것들이 선배 활동가들이 다시 조금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축제도 개별 마을 축제 안에서 다시 권역 축제로 조금 전환을 하고, 마을살이 안에서도 또는 협의회라는 어떠한 그 구조 안에서도 역할을 조금 뒤에서 지지하는 역할들을 하고, 새로운 활동가들과 새로운 마을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멘토의 역할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자처하면서 조금은 천천히 성장을 하더라도 좀 함께 성장하는 방식들을 최근에 선택하시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협력적 구조를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농촌마을과 아파트마을이 결합하는 과정, 그리고 아이부터 노년 세대까지의 결합, 그리고 어떤 전통문화나 생활예술 사이 안에서도 어떤 예술적 관계망, 그리고 권역별 안에서의 어떤 문화 네트워크에서 칠곡은 사실은 칠곡군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결합들을 통해서 굉장히 화학적 그 결합들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을살이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는 그 전통 마을이나 기수별이 아니고 새로운 좀 대안들, 그리고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마을살이 활동들이 좀 편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 안에서 조금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을살이의 어떤 가치가 시대적 흐름에 좀 변화하고 발맞춰 가는 사례 2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칠곡이라고 하면 호국이라고 하는 어떤 좀 보수적인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호국 자체를 평화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한 마을에서 지금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하시는 게, 그 전쟁에 누가 죽었는데 거기에 국군이고 인민군이고 중공군인 게 무슨 의미냐, 우리 동네 뒷산에서 이 전쟁이라는 비극을 안에서 누군가가 희생당했다면은 그거는 모두 다 추모를 해주고 위령제를 지내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지금은 그 이 위령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여성 그 문화나 여성 이슈에서도 그동안은 이제 엄마의 놀이터 아니면 뭐 아빠랑 같이 노는 것들 뭐 이렇게 됐는데, 한 마을이 아예 엄마가 사라졌다라는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해서 아빠 그 육아에 대한 전환들을 조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숨가쁘게 인문학 마을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요. 계속해서 인문학 마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조합들을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끼리 연결하기도 하고, 아까 평화나 이야기들 중심으로 이야기 자원들을 연결해 가고, 그리고 활동가 간에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어떤 인문적 경험과 마을 공동체의 경험을 도시에 어떻게 확산을 할 수 있을지를 문화도시와 또는 인문학 마을과 계속 연계를 하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조금 잘렸는데요. 제가 요거 요즘 어디 가서 칠곡 사례 하면서 이야기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저 칠곡군 공무원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칠곡이 가장 잘한 일은 한 사업에 10년을 투자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위에도 9년이에요. 지금 빨간 줄 위에도 9년인데 평생학습 대학부터
그 성인문예 교실까지의 9년의 시간 동안 그 인력을 배출하고 그 인력들이 다시 지역 안에서의 어떤 일자리를 갖는 과정까지 9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치고 인문학 마을이 지금 문화도시까지 가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예비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9년, 그래서 도합 한 18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정책은 사실은 이거는 그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고 뭐든지 일단 해보자라는 것들, 그리고 그 활동들을 계속 지켜보는 누군가 옆에서 협력하는 관찰자들이 도시 안에 존재했고, 그것들이 한 10년 지나니까 한 번 정리가 되고 한 10년 가까워지니까 한 번 정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한 18년 정도 지난 과정들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조금 정리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인 어떤 문화적 확산, 그리고 그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있는 자원들을 다시 엮어가는 과정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은, 이전에는 제가 여기는 사람의 변화가 지역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제가 PT 자료를 바꿔가지고 관계의 변화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도 지금까지 해왔던 어떠한 굉장히 많은 문화적 자산들을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이 사업 안에서 어떻게 연결할 거고, 거기서 카테고리화하고 활동가들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관계들을 조금 고민하신다면 이미 자원들은 충분하시니까 잘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오늘 지금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